안녕하세요. 2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UART 리시버를 디자인해 보는데요. 이제 UART 통신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ART 통신이란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 TX하고 RX 라인 두 개의 라인을 사용하여 풀 듀플렉스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동기냐 비동기냐라는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동기가 맞다라는 것은 이제 싱크로너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전송되는 이 비트들이 어떠한 레퍼런스 클럭들에 싱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기 전송 방식이 될 것이고, 어떠한 클럭 신호 없이 그냥 데이터만을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풀 듀플렉스 통신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저에게 말하지 못하죠. 제가 말하는 것이 끝나야지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송신과 수신을 하기 때문에 한쪽이 송신을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한쪽은 수신만 할 수 있고 송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UART 통신은 채널이 두 개입니다. TX하고 RX. 그래서 TX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이제 수신 측에서 다시 또 송신 측으로 전송할 수 있는 RX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채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TX 측에서 전송을 하더라도 RX 측에서 다시 TX 측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이제 서로 TX하고 RX가 반대로 물려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좌측에서 신호를 전송해 주는 마스터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이 UART는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을 이제 A하고 B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A 측에서 이제 TX 라인을 사용하여 전송을 하게 되면 B 측에서는 A 측이 전송한 TX를 수신해야 되기 때문에 RX 라인에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의 RX는 B의 TX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풀 듀플렉스라는 의미가 되고, 이제 클럭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비동기 전송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의 장단점인데요. 이제 동기 방식은 이제 클럭 신호가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 클럭에 의해서만 데이터를 싱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비동기 전송 방식은 클럭 신호 없이 이제 데이터의 움직임만으로 어디가 비트가 첫 번째이고 비트가 두 번째이고 언제 데이터 한 개의 바이트 전송이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전송 라인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피어런스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이제 TX가 먼저 송신을 할 때 비트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먼저 스타트 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지금 내가 한 개 바이트 전송할 거야. 전송할 거니까 너 이제 수신 받을 준비를 해. 라는 의미로 스타트 비트를 이제 0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그 UART는 기본적으로 하이 상태에 있다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로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했다가 이제 만약에 첫 번째 비트, 즉 비트 0이 1이라고 한다면 스타트 비트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로직이 1로 뜨게 될 것이고요. 다시 로직이 이제 비트 1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로직이 다시 0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들을 쭉 전송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 이제 비트 전송 끝났어 라는 의미의 이제 스톱 비트를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신 측은 이제 이 TX 측 라인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TX 측 라인이 1에서 0으로 죽는 순간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겠구나 다음부터 해서 카운트를 작동을 시켜서 각각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비트까지 캡처를 하고 난 다음에 TX가 다시 로우에서 또는 1에서
다시 하이로 뜨게 되면 이것이 바로 스톱 비트이기 때문에 이 비트를 이제 캡처하는 데 사용되었던 카운트들을 초기화시켜 주게 됩니다. 이제 아래 보이시는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예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이 화살표들은 캡처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캡처하는 순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레이즈문을 사용해서 시스템 클럭, 포즈 엣지에 그 포즈 엣지의 클락이 라이징 엣지가 뜨는 순간 어떠한 데이터 비트들을 쉬프트해 가면서 다시 값을 저장을 해 주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마다 캡처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엣지가 뜨는 순간, 이 시스템 클럭의 엣지가 라이징 엣지가 뜨는 순간 이제 캡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라이징 엣지마다 계속 캡처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캡처해야 되는 비트는 바로 이 구간인데, 그런데 이제 시스템 클락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다 캡처를 해버리면 제대로 이제 비트들을 캡처하지 못하고 이미 스타트 비트에서 다 캡처해버려가지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 비트 0을 캡처하고 비트 0이 capture가 되면 다음 비트 1이 캡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캡처하지 않고 있다가 비트 1에서 또 캡처를 하게 될 것이고, 비트 1을 캡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비트 2가 캡처될 때까지 더 이상 캡처하지 않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로 타이머를 사용해서 이런 싱크들을 맞추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언제 스타트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스타트를 이제 바로 이 TX 시그널이 폴링 엣지가 되는 순간서부터 카운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카운터가 만약에 카운터를 이제 클러킹 해주는 클락이 이제 10MHz다 라고 한다면 펄스 한 번은 1 마이크로세크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이제 펄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9600 bps의 경우라면 이제 그 스타트 비트에 그리고 각 비트들마다 확보되어지는 시간이 104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MHz로 카운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카운터 클럭이 한번 뛸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1 마이크로세크의 레졸루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이 스타트의 비트 이 중심까지 가는데 기다려야지 되는 카운터 개수는 바로 52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카운터는 1 마이크로세크마다 1씩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 증가되냐면 이제 1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이머가 이제 여기 이 스타트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스타트 비트의 가운데를 채기 위해서는 52 마이크로세크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52 카운터의 값이 52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운터의 값이 52가 되는 순간 스타트 비트의 이 가운데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캡처해야지 되는 데이터는 이 스타트 비트가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따라 붙어오는 이제 실제 비트 데이터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비트 데이터들을 캡처해주기 위해서 이제 104 마이크로세크마다 캡처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스타트 비트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비트를 캡처해야 되는 순간은 언제 오냐면 104 마이크로세크 더하기 스타트 비트의 중간값을 더한 52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6 마이크로세크 후에 첫 번째 비트를 데이터를 이제 쉬프트해 가면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104 마이크로세크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이제 104 마이크로세크가 되어지면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트가 캡처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시프트 레지스터를 작동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타이머들은 그냥 타이머 클럭에 의해서 타이머 클럭의 엣지가 뜰 때마다, 라이징 엣지가 뜰 때마다 시프트 레지스터를 작동을 시켜주었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 클럭이 라이징 엣지가 뜰 때마다 시프트 레지스터를 작동해주면서 캡처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를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프트 레지스터는 언제 작동을 하는가 하면 카운터의 값이 특정한 값에 도달하였을 때가 됩니다. 그럼 그 특정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UART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적인 스펙들을 보고서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 마이크로세크, 104 마이크로세크라는 것은 이제 9600 bps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시간적인 마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9600 bps가 아닌 다른 비트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값들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값들에 대해서도 플렉서블하게 카운터의 값을 변화시켜주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플렉서빌리티까지는 이제 설계하지 않고 다만 이제 9600 bps 기준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적에 이제 각각의 비트들을 이제 정확하게 캡처해 주는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